자, 갑시다. 일단 우리 스프린트 뒤쪽에 있는 문제들은 제가 해설을 안 했으니까 거기부터 일단 해설하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 다시 해설하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오케이? 이제 뒤쪽에 있는 문제들이 좀 어려운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좀 상세하고 좀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알겠죠? 네. 27번부터 가겠습니다. 문제 27번. 미친? 어? 자, 문제 27번 한번 문제 읽어보시면 함수 fx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함수 이제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 분경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a보다 클 때 식이 달라요. 맞죠? 그럼 이제 잘 봐봐. 얘를 지금 딱 보고 a를 모르고 b를 몰라도 그래프의 배경이 대충 그려지면 얘는 그래프 배경 그리고 출발해야 돼, 안 해야 돼? 출발해야 돼. 맞아? 근데 잘 봐. 지금 A에서 끊어지는데 이 문제의 센스는 A가 지금 얼마인지 모를 테니까 X축, Y축을 그리지 않는 게 센스예요. 오케이? 그래서 A 딱 찍어 놓으시고요. 자, 왼쪽부터 그릴게요. 자, 왼쪽은요. A, 지금 B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위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2차 함수 그려지겠다. 동의하니? 됐어? 네. 자, 오른쪽은 무리함수인데 시작점이 똑같이 A, B예요. 맞죠? 근데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루트 앞에가 지금 마이너스가 달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돼. 이해되니 안 되니? 됐어? 그럼 자, 요거 그리자마자 니들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생각 한 가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겹쳐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말해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휘어져 있는 정도가 동일하냐고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동일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리함수는 어디의 일부분을 볼 수 있어요? 2차 함수의 일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2차 함수가 휘어져 있는 정도, 무리함수가 휘어져 있는 정도는 누구에 결정돼요?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에 결정되지 않습니까? 2차 함수에서는 최고차항 개수고요. 맞아요? 그러면 자, 루트 ax의 역함수식이 어떻게 나왔었어? a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 안 나? 기억나? 그럼 잘 봐. a짜리인 무리함수하고 a분의 1짜리인 2차 함수는 그 휘어져 있는 정도가 어떻대요? 동일하다는 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1이에요. 얘도 지금 최고차항에서 마이너스 1이지만 절대값이 1이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분명히 둘이 지금 역함수 관계는 아니야. 마이너스 대칭은 아니니까, 그치? 하지만 휘어져 있는 거는 동일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게 나중에 넓이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오케이? 어쨌든 이런 생각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야 된다. 이 문제에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생각 일단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오케이? 일단 그래프 개형이 대충 나오고 이제 가번을 해결해야 돼요. 가번 한번 보시면 가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방정식 fx-알파 곱하기 fx-베타는 0을 만족시킨 실수 x값이 알파 베타 감마뿐이래요? 다시 말해서 fx는 알파 또는 fx는 베타를 주었더니 요거의 실근이 일단 3개밖에 안 나오는 거고 그 실근의 값들이 다 알파, 베타, 감마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가정을 좀 해보자. 알파랑 베타는 어차피 미지수니까 베타가 그냥 알파보다 크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상수함수 하나 긋고 상수함수 하나 그어서 총 몇 개 나와야 돼? 총 3개 나와야 돼. 그렇죠? 총 3개 나오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자, 여기가 베타일 수밖에 없다. 동의하니? 됐어? 그 다음에 알파는 요 밑에 어딘가에 있겠지. 됐어? 오케이? 그러면 베타랑 B랑 어떻다라는? B랑 똑같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올 거고 이해했어 지금 여러분? 됐어? 그 다음 잘 봐. 요 근들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가 뭐래요? 알파, 베타, 감마래요. 근데 여러분 요것만 보고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알파랑 베타의 크기만 지금 정해놨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수도 있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수도 있는 거야. 이해했어? 모른다고 지금 여기는 어디가 알파고 어디가 베타인지 밖에 몰라. 그치? 나번을 읽어봐. 나번 읽어봤더니 어떻게 외웠어? F 알파는 알파야 된다고 하고 F 베타는 베타야 된다고 하네요.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 Y좌표가 베타니까 얘가 또 베타네. 그래 안 돼. 맞죠? 그 다음에 알파는 무조건 요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베타보다.
그렇죠? 여기가 알파인 거고 자, 여기가 감마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 되셨어 안 되셨어? 됐어? 됐어?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어떤 게 일단 나온 거냐면 여기 가번하고 나번에 의해서 얘네 둘에 의해서 A랑 B랑 다 똑같아요. 베타랑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조건 써야 되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다라는 15다라는 저 조건을 써야 돼. 맞지? 그럼 이제 저거 어떻게 쓸지 한번 얘기해보자. 야 봐봐. 이제 여기의 좌표를 구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이제 2차 함수의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잘 보세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니 안 되니? 되니? 그럼 잘 봐. 얘들아 사실상 지금 여기 알파 콤마 알파고 여기 베타 콤마 베타니까 이렇게 이어버리면 얘는 뭐예요? y는 x일 수밖에 없어. 맞죠? 그럼 결국에 여기는 이 2차 함수와 y는 x의 근으로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됐어? 자 이러면 이제 요식을 갖고 올게요. 갖고 와봐. 갖고 와보시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까지 정리되는 거 다 오케이야? 됐어요 여러분들? 됐어? 그러면 양면에서 x 마이너스 베타 날려도 돼요 안 돼요? 날려도 됩니다. 왜요? 지금 베타는 나는 관심이 없단 말이야. 알파를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베타를 날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베타 근이 나와 있는 건 이미 알겠다고. 알겠어? 네. 풀어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베타가 1이 돼버려서 아 여기서 x가 베타 마이너스 1이라는 걸로 있는 거야.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가 얼마였다는 거야 얘들아? 여기 알파가 얘가 베타 마이너스 1이었다는 얘기네. 그럼 잡았니?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감마도 처리해보러 가보려고. 이 감마도 처리해보러 갈 건데 이 감마는 이제 요 무리함수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무리함수도 식이 이렇게 써질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야 돼요. 맞아? 자 그럼 감마는 이제 뭘 찾으면 되냐면 야 여기가 지금 y는 알파랑 만나는 x값 찾는 거 아니니? 맞아? 근데 알파가 얼마나 찾아놨어?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1을 찾아놨잖아. 그렇지? 그럼 얘랑 베타 마이너스 1이 같다라는 거를 찾으면 되겠네. 그걸 찾으면은 감마가 나올 거야. 됐어? 그러면 자 베타 날라가는 거 오케이죠? 됐어요? 오케이? 근데 양변 제곱하시면 x가 베타 플러스 1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감마가 베타 플러스 1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오케이.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다 더하면 저 뭐예요? 3베타가 돼버리네요. 그러면 3베타가 얼마나? 15다. 그래서 베타 얼마 나와요? 베타 5로 결정됩니다. 그럼 얘들아 베타 5로 결정됐으면 알파 결정된 거고 감마 결정된 거고 저 2차 함수식, 저 무리함수식 다 결정된 거야? 다 결정된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f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할 수 있겠어요? 알파는 이제 4일 거니까 f9 계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f9는 여기 따라갈 거예요. 9는 분명히 이쪽에 있을 거니까. 맞죠? 여기 이 무리함수에다 x에다 9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 얘는 간단하죠? 그럼 4번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생각보다 어렵지 않냐면 이제 뒤에 문제에서 볼 건데 잘 봐봐. 얘는 그래프 개형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맞죠? 그래프 개형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숫자들을 안 줄 테니까 방정식 근이 이렇게 생기거든? 그러니까 너 이거 가지고 계산 좀 몇 번 해봐라는 구조의 문제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당황하지 않고 계산 몇 번만 잘 하시면 됩니다. 됐어? 근데 이제 문제는 알파, 베타, 감마 미지수 3개인 것처럼 보이고 A랑 B 미지수 2개인 것처럼 총 미지수 5개인 것처럼 보여서 머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가번, 나번 조건을 잘 이용하시면 미지수가 확 준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 잘 처리하시는 거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97번으로 갈게요. 문제 28번
28번이네요. 문제 28번. 문제 28번 문제 보시면 이게 수능에 기출됐던 문제인데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x 점근선이 1이고 y 점근선이 3이고 x축, 뭐 y축 요렇게 있고 요렇게 유리함수가 있고 이 유리함수 식을 줬어요. 뭐는 안 줬냐? 비례상수는 현재 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근데 얘가 지금 이름 붙이게 얘의 y절편하고 얘 x절편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a라고 b라고.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두 점근선의 교점과 b를 지나는 직선이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 b가 아니라 p라고 한다고 하니 요렇게 지금 이어가서 여기에 p가 생긴다라는 거를 바로 체크하실 거고.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니들 머릿속에 바로 요 그림이 그려질 거고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얘를 q라고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일단 구할 수 있는 것부터 쉽게 구하고 가자. 자, b의 좌표 어떻게 되니? x가 그냥 0점은 되잖아? 네. 그럼 얘의 좌표가 0,3-k일 거는 그냥 암산으로 구해줘요. 맞죠? 오케이? 그럼 그 다음 잘 봐봐. 여기 좌표가 지금 얼마냐면 여기 좌표가 1,3이잖아요. 맞아? 그러면 p의 좌표도 k로 표현되겠다 동의하시나요? 왜냐? p랑 얘 중점이 얼마 나와야 되는 거야? 1,3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는 2, 고요 맞죠? 그 다음에 3 플러스 k다 이렇게 주어지겠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y좌표 더하면 6이 돼야 되니까.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럼 내친 김에 이 x절편도 구워 갈까요? x절편은 얘가 0된 x값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러면 x-1이 마이너스 3분의 k니까 여기 좌표는 1-3분의 k, 0이 될 겁니다. a 좌표는. 됐어? 그래서 모든 점들을 다 k로 표현을 하고 출발을 합시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이 문제 포인트를 지금 제가 하나 놓쳤는데 자, 문제 맨 처음에 보시면 k가 0과 3 사이다라는 조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범위 제한이 걸려 있는 거는 무조건 써먹으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게 문제에 무조건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잘 체크해 놓으시고 이따가 써먹을 거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 됐지? 오케이? 그럼 자, 기억부터 좀 해결해 보자. 기억은 너무 쉽죠? 기억은 k가 1이면 p의 좌표 2,4네요. k가 p의 좌표 지금 2,4 플러스 k잖아. 그럼 k가 1이면 2,4 되는 거 맞다 이거네. 이해됐어? 오케이? 그 다음 니은입니다. 니은. k가 0과 3, 4인 실수 k에 대해서 직선 AB의 기울기와 직선 AP의 기울기의 합이 지금 얼마냐? 1이냐 0이냐 지금 물어봤어요.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이거는 이제 AB의 기울기하고 AP의 기울기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기울기의 합이 0이다라는 게 무슨 기하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너네 이해하고 있니? 기울기의 합이 0이다라는 거. 오케이? 좋아. 그러면 어차피 좌표를 구해놨으니까 기울기를 다 계산해 볼게. 오케이? 그럼 직선 AB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직선 AB의 기울기는 요거 x좌표 길이 뺀 거에서 y좌표 길이 빼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1-3분의 k분의 k-3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런데 잘 봐. 얘들아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어보면 k-3이야. 이해해요? 오케이? 자, k가 3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k가 3 될 일 없어. 오케이? 다시 말해서 얘는 마이너스 3으로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직선 AB의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3으로 고정이라고 k 값에 관계없이요.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AP의 기울기도 그런지 한번 보자고. AP의 기울기를 구하러 가봤더니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x절편의 x 변화량은 1 플러스 3분의 k가 될 거고 y가 또 3 플러스 k가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됐어? 근데 얘도 밑에를 3분의 1로 묶으면 3 플러스 k 되는 거 보이니? 그럼 3 플러스 k도 약분돼 안 돼? 약분되잖아. k가 마이너스 3일 리는 없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얘가 얼마야? 3이네. 얘 기울기도 고정이네. 됐어? 그럼 둘의 기울기 합은 항상 0이 된다는 니은의 주장. 맞는 주장이에요? 네, 맞는 주장이네. 니은도 정답이다. 라는 것까지 됐어. 되셨냐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갑니다. 이제 디귿이 핵심이죠.
디귿이 이 문제의 핵심이고 변형된다면 디귿에서 변형돼서 나올 거예요. 오케이? 디귿 문제 한번 해보죠. 디귿 문제 보시면 사각형 PBAQ의 넓이가 지금 자연수일 때 거기까지 끊으시면 일단 어디 사각형이냐면 요 사각형이에요. 요 사각형의 넓이가 자연수인 상황일 때 그게 가능입니다. 오케이? 그때 확인하라는 결론은 뭐냐면 직선 BP의 기울기가 0과 1 사이의 값이냐고 지금 물어봤어요. 맞죠? 그럼 잘 보시면 얘들아 직선 BP의 기울기부터 좀 써볼까? 직선 BP의 기울기는 사실상 뭐 2점하고 2점 사이의 기울기로 봐도 전혀 무방하죠. 맞아요? 그러면 요 점하고 5점 사이 기울기 구해보세요. X변화량 1이죠. Y변화량 K예요. 맞아요? 그럼 이거 기울기 얼마야? 그냥 K 되는 거 보여? 오케이? 그러면 얘는 저 사각형 넓이가 자연수면 지금 기울기가 K니까 K가 지금 뭐랑 뭔 사이냐? K가 지금 0과 1 사이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라는 문제예요.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자 봅시다. 사각형 넓이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이 사각형 넓이를 이제 K에 관해서 표현하는 게 이제 이 문제 급선무가 된 거예요. 목표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러 가봤더니 이 사각형은 못생긴 사각형이잖아. 맞지? 못생긴 사각형이라고 하는 건 무슨 사각형이냐면 이름이 없는 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직사각형, 마름모, 평행사변형 이런 애들 이름이 있는 사각형이에요. 얘는 예쁜 사각형이라고. 얘는 이름이 없잖아. 맞아? 그럼 못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왜 웃어? 왜 웃어? 좋아 죽겠어 그냥 아주? 못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뭡니까? 대각선을 그어버리면 삼각형 몇 개로 나가실까요? 삼각형 두 개로 나가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긋거나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그어서 사각형 두 개로 나눠서 긋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만 얘는요 이렇게 그으면 일단 머리 아파요. 맞죠? 일단 머리 아픈 게 왜냐면 물론 요 길이 구할 수 있고 요 길이 높이 나오니까 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요 길이 나오고 요 길이 나오니까 뭐 사실상 넓이 구할 수 있긴 해요. 이해되셨지? 오케이? 좋아. 그리고 이렇게 해도 요거랑 요거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그런데 자 여기서는요 조금 더 머리를 좀 잘 쓰셔야 된다 이거. 왜냐 유리함수에서 지금 나왔잖아. 유리함수에서 무슨 성이 있다? 대칭성이 있고 분명히 전문선지단 특성이 보여져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요만큼의 사각형 넓이하고 요만큼의 사각형 넓이가 동일한 게 지금 보이잖아요. 제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얘를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요렇게 조금 덜 못생긴 애로 바뀌어요. 맞죠? 조금 덜 못생겼잖아요. 그럼 얘는 구하는 게 아주 간단하죠. 뭡니까? 요 직사각형에서 어디 빼면 돼요? 요 직사각형 빼서 구하는 게 제일 간단해지는 상황인 거야. 맞지? 오케이? 그러면 자, 저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 x좌표 얼마야 돼요? 2,0 아니야. 맞아? 여기 가로 길이 얼마야? 2고 세로 길이 얼마야? 3이지. 맞아?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6입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거기서 이 직각사각형의 넓이를 뺄 건데 직각사각형 넓이는 너무 쉽다 이거. 왜? 요 길이가 그냥 y절편이고 요 길이가 그냥 x절편 아니야. 됐어? 그러면은 2분의 1을 지금 둘이 곱하면 되는데 여기는 저기 3분의 1로 묶으면 3-k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얘가 2분의 1에 3분의 1에 3-k의 제곱이다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 이해됐어? 안 됐어? 오케이? 다시 말해서 얘 넓이가 6-6분의 1에 3-k의 제곱이다 이렇게 떨어져. 그럼 잡았니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 봐. 얘 봐. 이제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어.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자연수에서 뭔가를 빼는데 얘가 자연수가 아닌 유리수, 다시 말해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면 당연히 얘는 자연수가 안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정수가 돼야 돼요. 제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이 3-k 제곱이 뭐가 돼? 뭐가 돼야 되겠어? 3-k 제곱이 뭐가 돼야 되겠어? 6에 배수가 돼야 되겠다는 거 이해돼? 그러면 3-k 제곱 중에서 6의 배수인수가 뭐가 나올 수 있는지 판단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처음에 우리가 갖고 왔던 k의 범위랑 연관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k가 아까 0과 3 사이였잖아. 맞아? 그러면 3-k의 범위는 어떻게 돼 있어요?
3-K 범위도 똑같이 0과 3 사잖아. 그렇죠? 마이너스 친 다음에 한번 3 넣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3-K의 제곱의 3-K의 제곱의 범위는 0과 9 사이가 될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얘들아, 이 범위 안에서 6의 배수는 딱 하나밖에 없죠. 오케이? 얼마죠? 6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곧 3-K의 제곱이 6이 돼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K가 그냥 정해지는 거라고. 이해했어? 오케이? 3-K가 풀마 루트육이 될 거고 K가 3 풀마 루트육이 될 거다라는 거 다 동의하시지? 됐어? 3 플러스 루트육이겠어요? 3 마이너스 루트육이겠어요? 3 마이너스 루트육입니다. 왜냐면 K는 3을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K의 범위가 0과 3 사이였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K가 얼마로 결정이냐면 K가 3 마이너스 루트육으로 이렇게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봐. 그러면 이게 요걸 만족하냐고 좀 묻는 거예요. 3 마이너스 루트육이 0과 1 사이에 있습니까? 0과 1 사이에 있네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디귿의 문장도 맞는 명제가 되는 겁니다. 됐지? 오케이? 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사실 이 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출제 의도 자체가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갖다 붙인 다음에 사각형의 직각삼을 빼는 방식으로 가라는 방식으로 간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전형도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체크하십시오. 오케이? 근데 이제 나는 좀 이 문제에서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것 좀 아쉬워. 봐봐. 니은에서 분명히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의 합이 지금 0이잖아요. 여러분 두 직선의 기울기의 합이 0이라는 게 기하학적으로 의미가 뭘까요? 두 직선의 기울기의 합이 0이면요. 잘 봐. 두 직선의 기울기의 합이 0이야. 오케이? 그러면 두 직선은 무슨 축 대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잘 보세요. 이 두 직선은 지금 둘 다 지금 X축에서 지금 교점을 가진단 말이에요. 맞아? 만약에 Y축에서 교점을 가졌으면 얘들은 Y축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Y축 대칭하면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거든. X축 대칭에도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고. 제발 이해해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X축에 대해서 얘네들이 대칭인 거예요. 제발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요 직선하고 아까 AB라는 이 직선하고 AP라는 요 직선이었잖아. 맞지? 얘네 둘은 지금 얘를 요렇게 뒤집으면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어떤 각도랑 어떤 각도 똑같을 거냐면 요 각도랑 요 각도가 동이거든. 정말 이해되세요? 그럼 잘 봐. 어디까지 쓸 수 있냐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 봐봐.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하고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은 뭐일까? 닮음이야. 정말 이해해요? 안 해요? 닮음비가 몇 대 몇일까요? 이해돼? 이해겠죠? 뭐. 이해해요? 그렇게까지 문제와 변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이상한 게 난 니은을 내놓고 디귿에서 뭔가 그걸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았는데 그걸 내지 않았어요. 오케이? 니은 보기가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완벽하게 공부가 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지워도 되지? 그럼 요 문제가 어디 나왔던 문제인 줄 알아요? 수능. 네. 맞아요. 거기 써있구나. 네.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능에 지금 봐봐. 이 유리함수만 가지고 문제를 낸 유일한 문제거든요. 원래 수능에는 공통수학이 직접 출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좀 특이한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를 왜 기억하냐면 제가 백인대장 처음 들어올 때 요걸로 시강을 했습니다. 요 문제. 선생님들 앞에서. 넌 티야? 너네 티야? 쌤 높이. 어? 시끄러워. 좀 공감 좀 해달라고. 자
자, 29번은 여러분 우리 내신 대장에서 했던 건데 빠르게 붙어 갑시다. 29번은. 오케이? 29번은 내신 대장에서 했던 거라서 빠르게 붙어. 여봅시다. 함수 fx는 루트 ax-3 더하기 2인데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 그럼 잘 봐. 너네 대답해봐. 무리 함수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예요? 시작점 아니에요? 맞죠? 근데 시작점이 얼마냐고. 시작점이 a분의 3,2란 말이야 지금. 그래 안 그래? 맞아? 근데 a가 지금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나왔잖아. 됐어? 그러면 a분의 3 이놈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a분의 3은 어떻게 돼요? 2보다 작거나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그래서 저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이 무리함수 시작점 x좌표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주는 거구나 라고 바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 말은. 여기가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정의된 함수 gx가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되어 있어? f랑 f 인버스 그려놓고 둘 중에 어떤 놈 따라가라는 거야? 둘 중에 작은 놈 따라가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 그리라고. 그래프 그릴 건데 요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굉장히 간단해졌다 이거야. 왜냐면 a분의 3이 분명히 2보다 작기 때문에 얘의 시작점은 y-보다 위쪽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는 무리함수가 그려질 거야. 그래 안 그래? 맞아? 얘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 얘 역함수는 2,a분의 3일 거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요렇게 2차 함수가 그려질 거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붙는 거야? 이제 여기다가 이제 gx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정의되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닌 거 아시겠죠? 그래서 2보다 크다 해서부터 역함수가 시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맞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야 지금? 요렇게 가고 요렇게 따라가라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 뭘 했냐? 이제 이 문제는 이걸 했네요. 새로운 함수 정의합니다. 어떤 새로운 함수 정의했냐면 y는 x-n하고 이 gx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교점의 수 hn이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x-n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x-n은요 여러분 이게 지금 y는 x예요. 맞죠? 그럼 y는 x-n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로부터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해하세요? 오케이? 그랬는데 지금 어떤 조건이 나왔냐면 이 조건이 나왔다 이거야. H1하고 H3이 어떻고? 동일하고 걔네들보다는 H2가 지금 커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일단 이렇게 접근하자고. 그냥 모든 H의 가능성을 한번 다 파악해 보면은요. 일단 보세요. 여기서 살짝만 내려오면 몇 개가 될 수 있나요? 살짝만 내려오면 2개가 되는 순간이 오죠.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됐어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이 오냐면 요 점을 지나가고 하는 순간부터는 3개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점하고 여기 사이에서는 2개였다가 여기부터 3개예요. 이해했어? 안 했어? 됐어? 그러다가 계속 3개예요. 맞죠? 계속 3개다가 언제 다시 2개가 돼버리냐면 요 2차 함수랑 다시 접하는 순간이 올 거니까 이때 다시 2개가 돼버리고. 됐어?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다시 몇 개가 돼버려. 그 밑으로는 다시 1개가 돼버린다 아니야? 맞아? 그러면 잘 보시면 이 hx를 지금 보시면 이 hx는요 n이 커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값들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처음에 2개가 나왔다가 3개가 나왔다가 2개가 나왔다가 1개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라고. hx는요 n이 커짐에 따라서.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세요? 오케이? 그럼 지금 잘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요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H1하고 H3이 둘 다 1이면 말이 안 돼요. 왜냐? 걔한테 껴있는 애도 그럼 1이 나올 거고. 맞잖아, 그렇지? 그럼 H1하고 H3 둘 다 몇이면서? 둘 다 2도? 얘가 얼마나 나오니? 3이 나오니? 그거밖에 경험할 수가 없다는 얘기. 오케이? 얘네 둘은 2고 얘는 3이 나오는 그거밖에 답이 없다는 얘기. 됐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요걸 잘 보시면은 여기 두 번째가 특별한 거예요. 왜 여기 두 개 때는 왜 특별하냐면 잘 보세요. 계속 두 개였다가요, 세 개가 되다가요, 이 접하는 순간에만 두 개인 거거든. 얘가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가 두 개가 되는 이 순간은요, 딱 하나로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됐어? 그러면 H3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거냐? 이 이차함수하고 접하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해서 이 직선이 누구였던 거야? y는 x-3이었던 거야. 감 잡았니 안 잡았니? 감 잡았니? 오케이? 그러면 저 2차 함수랑 저 1차 함수가 접한다라는 거 쓰면은 미지수 A 하나니까 10가 나와서 게임 끝났어 안 끝났어? 게임 끝났다 이 말이야 지금. 오케이? 그럼 자, 저 2차 함수씩 바로 불러볼까요? 여러분 저 무리 함수가 저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저 2차 함수 역함수 어떻게 나오나요? A분의 1이고 맞아? x 마이너스 얼마? 2의 제곱 맞아? 플러스 얼마 가야 돼? 저거 AX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킨 거야 fx는 AX를 X축으로 A분의 3만큼 이동시킨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여기 안에를 묶어보면은 A의 지금 X 마이너스 A분의 3이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얘는 Y축으로 A분의 3만큼 가야 돼요 이렇게.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오케이? 그럼 얘랑 누구랑? 얘랑 x-3이랑 접해야 된다고 지금. 오케이? 그럼 요 2차 방정식이 무슨 근 가져야 돼요? 중근 가져야 된다 아니겠어? 오케이? 정리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 싹 다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ax 플러스 7 플러스 3a는 0 이렇게 쓴 2차 방식이 중근 가져야 되니까 얘에서 판별식 바로 쓰자고. 오케이? 그래서 판별 쓰시면 4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2a가 0이다라는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네. 정리하시면 a 제곱이고 마이너스 4a에다가 16에서 28 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 오케이? 됐어? 그럼 자 2랑 6이죠? 오케이? 그래서 a가 6 나옵니다. 얘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 맨 처음에 A 조건이 2번, 3번 커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A가 6이라는 걸로. 그럼 잡았어 안 잡았어? 됐어? 그럼 이제 A가 6이 나왔으니까 이제 저 식이 다 결정되거든요. 맞죠? 근데 이제 결국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찾아야 되는 건 G4 찾아야 돼. 맞죠? 그러니까 요 함수에다 4를 집어넣은 걸 지금 찾으셔야 됩니다. 맞죠? 4가 지금 대충 어디 있을지가 지금 감이 안 와요. 왜냐면 여기가 얼마인지를 지금 모르거든. 맞아? 그 저기부터 좀 다시 찾으셔야 돼.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럼 저기는 다시 어떻게 찾아야 지 얘가 6이 됐잖아. 그럼 6을 여기다 넣어보시면 6분의 1에 x-2제곱 더하기 2분의 1이죠? 2차 함수가. 맞아요? 얘랑 y는 x의 교점을 다시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됐어? 네. 그럼 6 곱해서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3이 지금 6x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7은 0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근이 이쁘게 안 떨어집니다만 근을 구해보시면 5 풀마 루트 25 마이너스 7이니까 18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그럼 5에다가 3루트 5에다가 3루트 더한 거거든. 됐어 안 됐어? 그럼 내가 대충 얼마야 대충 9점 얼마 아닙니까? 이건 큰 놈입니다. 작은 놈 아니죠? 그렇죠? 큰 놈이니까 대충 9점 얼마야? 그러면 G4는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서 발생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럼 그냥 저 2차 함수에다 4 집어넣으시면 게임 끝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G 한 12를 구하라고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럼 G10이었으면 어디로 갔겠어? 저 무리함수 따라서 써야 돼. 맞아? 그러니까 어디까지 확인해 봐야 되냐? 저기까지 확인해 봐야 돼. 여기 교점이 대충 얼마인지 또 확인해 보셔야 된다. 알겠어? 오케이? 자, 이 문제를 이제 똑똑하게 푸는 거 알려드렸어. 봐봐. 이게 똑똑하게 푸는 거 어떡하라고? hx의 변화 관계를 뭐에 따라서 본 거냐면 n이 커짐에 따라서 hx 값을 어떻게 변하는지 본 거예요. n이 커짐에 따라서 hx는 2개가 됐다가 3개가 됐다가 2개가 됐다가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럼 이게 되려면 h라고 h랑 똑같고 h이고 여기가 크려면 둘이고 3인 거밖에 안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누구냐? 식을 주는 애는 h3이 2다라는 게 식을 준다고. 왜냐? 얘가 2개인 게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자, 제가 3개인 건 전혀 몰라요. 왜냐면 제 3개인 거는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H1이 2개인 것도 여기랑 여기 사이인 것 때문에 몰라요, 정확하게.
맞죠? 유일하게 식을 주는 게 접하는수거든요. 알겠어? 모르겠어? 됐어? 오케이? 요 문제 심화 버전이 내신대장 문제에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내신대장 무리함수 100점 만점에 있습니다. 집에 가서 펴보세요. 오케이? 거기서는 결국 어떻게 쓰냐면 조건이 더 복잡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HK-1이라고 HK 플러스 1을 더해서 4가 되는 모든 K값 찾아라 막 이런 문제였거든요. 기억나? 청년 치매 그 센서를 빨리 건립을 해야 된다니까. 어? 청년 치매 센서 빨리 건립을 해야 돼. 이런 문제가 그 내신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저렇게 단순하게 해서는 안 돼요. 오케이? 왜냐하면 2, 1, 3, 3, 1 되는 거 다 따져봐야 되니까. 내 말 이해? 그럼 그래서 이거 내가 어떻게 풀었냐면은 HK 그래프를 그냥 그려버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럼 자, 우리 이제 변형 문제를 대비해야 되니까 여기서 제가 HN의 그래프를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 문제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이 문제에서 HN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해봐. A가 6분의 1로 결정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가 6으로 결정난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HN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여기가 N이고 여기가 HN이에요 지금. 됐어? 그러면 아까 분명히 3일 때 몇 된다는 거 확인했냐고, 2 되는 거 확인했다고. 됐어? 응. 그 다음에 N이 3보다 커지면 이 직선이 이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계속 몇 개야? 계속 한 개일 거야. 그래서 얘는 계속 한 개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세요?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깁니까? 여기 접하는 거가 살짝 올라가고 요점 지날 때까지 생기죠. 맞아요? 요점 지날 때 얼마냐? 지금 A가 6이 됐기 때문에 뭐라고 썼나요? 6분의 3이죠.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2,2분의 1을 지날 때 N이에요. 제가 이해하십니까? 네. 그럼 2,2분의 1을 지나려면은 N이 얼마야 됩니까? 2분의 3이죠. 이해했어? 네. 그래서 N이 2분의 3이 될 때까지는 다 3개예요. 3분. 이해해요 지금 제 말?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2분의 3보다 살짝 작아져요. 그럼 이거보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몇 개? 이거보다 올라가면 계속 몇 개냐고 이제. 계속 2개 되는 거 아니야? 계속? 계속 2개가 되는 거야. 계속 2개. 이해했어? 그래서 HN의 그래프를 다 그리면 이렇게 나와. 이해했니? 그럼 봐봐. 만약 지금 여기서 n을 몰랐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값이 있었던 거고 여기에 어떤 값이 있었던 거야. 만약에 지금 내가 지금 n을 몰랐잖아. 이해했어? 그럼 여기다가 아까 1하고 2하고 3을 넣어서 1하고 3은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고, 이해했어? 2는 걔보다 큰 값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밖에 없네. 여기 1이 있고 얘가 3이고 여기에 2가 있는 이런 그림밖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거꾸로 이렇게 추정한 거죠. 근데 이거를 그래프를 다 그릴 필요가 없다고. 이 문제는 조건이 안 복잡하니까. 이해했어? 하지만 변형 문제에서 조금 더 문제가 복잡하게 되면은 이 HN의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한번 그린 겁니다. 여기가 됐지? 오케이? 잘 이해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29번 다 했고 30번으로 가자. 30번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자장고를 불리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 이해부터 좀 쉽지 않아요.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최계가 양수인 2차 함수 fx가 있고요. x가 오버 작사에서 정의된 함수 gx는 요 유리함수인데, 야 유리함수 그래프 줬잖아. 그릴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릴 생각 들게 될 것 같은데? x점에서 5고 맞아? y점에서 얼마야? 1이고 됐어? 분명히 비례상수가 지금 음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원래는 요렇게랑 요렇게까지 그려져야 되는데 x가 5가 작다만 쓰라고 하니까 요 상태인 상황인 거예요. gx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는 머릿속에 바로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감 잡아 안 잡아? 감 잡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3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해서 x가 t부터 t 플러스 2일 때 그러니까 뭐냐 이 x의 범위가 t에 따라 바뀌어요. 제 말 이해합니까? 요 범위에서 무의 최소값을 읽으래. f 합성 gx의 최소값을 읽으면 얘의 최소값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함수를 ht라고 하겠대. 제 말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가 어떻게 정해되냐? 새로운 함수가 이렇게 정해돼요. 여기 봐. t에 따라서 뭐가 움직여? 정의역이 바뀌어요. 맞아요? 정의역이 바뀌는 건데 잘 봐. 어떻게 바뀌는지 잘 이해해야 돼. 일단 요거 길이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요 길이가 몇 칸밖에 안 돼? 2칸. 오케이? 그리고 t값 따라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그냥 정의역이 왼쪽 오른쪽 이동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에 따라서 요 합성 함수의 최소값을 읽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게 바로 HT예요. 함수 구조는 이해하셨어? 되었어? 그랬더니 이 H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니까 나 F 찾아봐라가 이 문제 요건입니다. 맞아요? 자, F는 몇 차 함수예요? 문제 맨 처음에 2차 함수예요. 최고차 함수가 얼마니? 1인 2차 함수 지금 나왔다고요. 맞아요? 이 조건 가지고 이제 찾아보라는 얘기야. 지금 잘 봐. 최고차 함수에서 1인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fx가. 자, 이제 요거의 최소값을 생각하는 그 태도를 좀 잘 이해하셔야지. 그냥 최고차는 양수예요? 아 미안해요. 최고차는 양수니까 어쨌든 아래 올라. 오케이? 근데 요거의 최소값을 찾는 태도를 이해하셔야지.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최소값은 결국에 누가 결정하냐? 바깥쪽 함수가 결정하냐고 안쪽 함수가 결정하냐고. 바깥쪽 함수가 결정한다고. 그렇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 안쪽 함수는 뭐만 제공해 주냐고. 얘의 치역을 얘의 정역으로 제공해 준다. 그 얘기 내가 한 번 했어요? 2번 했어요? 3번 했어요? 100번 했어요? 102번 했어요. 맞죠? 정말 많이 했죠? 그렇죠? 합성함수의 최대치에서는 분명히 이런 식의 태도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이 정역은 누구한테 들어가냐? 속함수의 정역이 들어갑니다. 그럼 속함수의 정역으로부터 그 속함수의 치역을 해주시면 돼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세요? 그럼 걔의 치역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F의 정역으로 들어간다. 맞아?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t가 분명히 뭐보다 작다고 했네. t가 분명히 3보다 작다고 했어요. 자, 왜 그런지 지금 느낌 오시네. t가 딱 3이 되는 순간 제가 5에서 딱 막히거든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t가 그냥 대충 이쯤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얘의 치역은 어떻게 나오는지 대답을 한번 해볼까? 요렇게 읽어오는 거니까 g가. 맞아? 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gt가 요만큼 있을 거고 gt 플러스 2가 요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면 잘 보세요. 결국에 얘의 최소값은 이제 요렇게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얘는 x가 gt부터 gt 플러스 2 사이에서의 fx의 최소값을 읽어라 라는 문제랑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인 겁니다. 이해했어요? 요렇게 말이 번역이 돼야 돼. 이게 번역이 안 되면 안 풀려 이 문제. 감 잡았어 안 잡았어 여기까지? 감 잡았어? 오케이? 여기 번역됐지? 그런데 잘 봐. 일단 나번은 그렇게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 가번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어요. HT가 F 합성 G의 T 플러스 2가 된대요. 언제? T가 1보다 작을 때는 그 다음에 T가 1보다 커나 같고 3보다 작을 때는 그냥 계속 6으로 고정돼서 나옵니다. 그럼 자 이제부터 여기가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T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T가 저 왼쪽에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T가 저 왼쪽에 있어요. 아주 저 멀리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GT랑 GT 플러스 2도 어떻게 돼요? T가 왼쪽으로 가는 갈수록 GT랑 GT 플러스 같이 작아져요? 안 작아져요? 같이 작아지죠? 오케이? 그럼 잘 봐. T가 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기 시작하면 GT랑 GT 플러스 2도 같이 오른쪽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해했어? 그럼 잘 봐. T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요 계속 T가 이렇게 올라와도요 어디서 계속 최소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GT 플러스 2에서 계속 최소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구간에서요 오른쪽을 넣은 게 최소가 된대요. 그럼 뭐 했다는 얘기냐면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되셨어? 안 되셨어? 다시 자 T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GT랑 GT 플러스 2도 같이 올라와요. 맞죠? 그럼 걔가 근데 이 F의 X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F의 X도 같이 올라와요. T가 올라오면 따라서. 다시. 자, T가 올라오면 GT랑 GT 플러스 2도 같이 올라와요. 맞죠? 근데 이 GT랑 GT 플러스 2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누구의 X축이냐면 여기가 FX의 X축이에요 지금. 그럼 이 FX의 X축에서 이 범위는 이제 계속 오른쪽으로 오는 거라고요. T가 커짐에 따라서. 이해하셨어요? 잘 보세요. 1이 되기 직전까지는요 계속 커져도요. 어디서 발생한대요? 최소값이. 여기서 계속 발생한대잖아. 오른쪽에서 계속 발생한대잖아.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감소하고 있었던 거라고. 맞아? 잘 봐. T가 딱 1이 되는 순간에 얘가 얼마일 거냐면 3이겠지. 맞아? 얘 얼마일까? 1이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합니까? T가 딱 1이 되는 순간에 GT부터 GT 플러스 3잖아. G3이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럼 요때까지는 얘가 감소한다고. 근데 그 이후로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데 계속 똑같이 나온대잖아. 왜 계속 똑같이 나오겠어? 여기보다 살짝 오른쪽 가면 이제부터 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 차로. 제발 이해했어? 이 차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차구가 분명히 요길 기점으로 이렇게 축이 생겼던 거예요. G3 기점. 그럼 말이 되는 거야. 잘 봐. 다시 G3 전에, 오케이? G3 전에는 T가 1보다 작은 순간이잖아, 그치? 그때는 GT랑 GT 플러스 이쪽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GT 플러스 최소값이 발생하는 게 맞잖아, 지금. 맞아? 그런데 딱 T가 1이 되기 직전까지는 GT 플러스 발생하는 게 맞아요? 딱 T가 1이 되는 순간 딱 이렇게 되고 있죠? 맞아요? 근데 이거보다 T가 조금 오른쪽 가는 순간부터는 최소값이 계속 고정된 값으로 나오잖아요. 왜냐? 그 순간부터는 뭐가 들어왔으니까. 얘 축이 들어왔으니까. 계속 축이 그러니까 축값이 그냥 최소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잘 보세요. 그 후에 계속 최소값이 얼마나 얘들아? 그 후에 최소값이 계속 6이래잖아. 맞아? 어. 그럼 여기 얼마였다는 거야? 6이었다는 거야 지금. 그럼 잡아. 됐어? 자 그럼 G3 얼마야? G3 계산할 수 있잖아. G에다 3 넣어봐. G에다 3 넣으면 2 아니에요? 요거예요. 맞죠? 이 2차 함수는 꼭지점 좌표가 몇 컴마 몇인 거예요? 2,6인 거예요.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네. 그래서 fx는 이렇게 식이 작성이 될 겁니다. a에 이렇게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그럼 이제 저 a를 결정하기 위해서 식 하나 써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 나번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 맞아? 네. 그럼 나번 h-1은요? 그럼 h-1은 가번에 따르면 t가 지금 1번 작은 순간까지 여기 따라가면 돼요. 맞죠? 그냥 뭐냐면 f 합성 g1이에요. 그냥 얘가. 맞죠? 됐어요? g1 얼마입니까? g1 얼마예요? g1 2분의 3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얘가 f 2분의 3인 거예요. 얘가 얼마다? 7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잡았니? 네? 네.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김민지였나요? 알았습니다. 네, 표주 왔을까요? 네. 네, 표주. 감사합니다. 그럼 f 2분의 3 넣으시면 4분의 a 더하기 6이죠. 4분의 a 더하기 6이 7이니까 4분의 a가 1이에요. a가 얼마 나와? 4 나온다. 뭐. f에서 결정돼 안 돼? 결정되는 얘기야. 그럼 잡았어? 오케이? 자, 요 문제 핵심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다 적었죠? 다시 핵심 짚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합성함수의 최소값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구간의 움직임에 따라서. 맞아? 일단 기본 태도가 뭐가 돼야 돼요? 여기서 니들 머리를 멈추면 안 되고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함수 뭐가? 치역이 두 번째 함수 정역된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맞아? 그럼 잘 봐. 이 x가 이렇게 들어오면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해야지. 맞아?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시고 여기서 최소값 낸 거야. 그쵸?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건 이거예요. t가 커짐에 따라서 이 정역 있잖아. 이 치역 있잖아. 이 치역도 같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걸 이해해. 오케이?
t가 커지면 얘 정역도 같이 오른쪽으로 온다. 맞아? 그래서 t가 1이 되기 직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오른쪽으로 온단 말이야. 맞지? f에서 정역 계속 이렇게 오는데 계속 오른쪽에 최소값이 발생하는데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t가 1이 되기 직전까지 이렇게 되다가 t가 1인 순간부터는 갑자기 6이 나온대. 그럼 뭐야? 그 순간부터는 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t가 딱 1인 순간 여기에 축이 돼버렸다. 이거. 그럼 잡았어? 오케이? 그럼 자, 이거 변형은 어떻게 낼 수 있을까? 변형하면은요, 요 유리함수를요 이렇게 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잘 봐. 이 변형은 그대로 있어요. t부터 t 플러스 2가 되면은 얘 치역이 이제 뭐부터 못 가냐 그러니까. 이번 유리함수 감소하잖아요. 그럼 gt 플러스 2부터 gt가 돼요. 제발 이해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얘는요, t가 커지면요, 얘 치역은 오히려 작아져요. 그러니까 t가 오른쪽으로 오면요, 얘 정역은 왼쪽으로 오기 시작해요. 제발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제발 이해했어? 그러면 나번 조건이 조금 바뀌어서 나오겠지. 오케이? 나번 조건을 쓸 때 어쨌든 간에 결국 뭘 주는 거라고? 축을 줘야 된다고 해요. 얘가 좀 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명히 나번 조건에서 분명히 핵심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감 잡았어? 이 문제는 머리를 잘 쓰면 되는 문제여서 잘 정리하세요. 오케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31번만 하고 잠깐만 쉴게요. 준비됐나? 선생님 보자. 이게 그림같이 함수 y는 2루트 x가 이렇게 있고 2루트 x라는 이 무리함수 위를 어떤 움직이는 점 p가 있고요. 직선 y는 x 플러스 2 y는 x 플러스 2가 이렇게 그어져 있는 어떤 요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는데, 그치? p랑 q 사이의 중점을 뭐라고 하는데? p랑 q 사이의 중점을 m이라고 하는데, 맞아? 그때 그 중점 m과 점 A 0,8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맞아요? 잘 보세요. 얘는요, m의 자치를 구하고 싶은데 m의 자치를 구하기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p도 움직이고 q도 움직여요. 맞죠? p도 움직이고 q도 움직이니까 얘 중점이 어떤 모양으로 생길지가 대가리가 아픈 거야 지금. 맞아? 그럼 잘 봐봐. 내가 한번 p를 그냥 고정시켜 볼게요. p가 여기 있다고 고정시켜 보고 그 다음에 q를 싹 다 움직이면서 거기서 생성되는 m의 자치를 한번 생각해보죠. 오케이?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다 중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떤 게 나오겠어요? 얘랑 평행한 이 직선하고 그림이 얘 p 지나면서 얘랑 평행한 어떤 직선이 있을까요? 기울기 일자리. 맞아? 걔랑 딱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리가 정확하게 동일해지는 이러한 자치가 m의 자치가 될 거예요. m이 다 이쪽에 있을 거예요. 지금. 제발 이해합니까? 안 합니까? 제발 이해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잘 봐. p가 여기보다 살짝 멀어졌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p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생길 거고, 맞아? 그럼 m을 지나는 직선의 자치는 좀 더 이쪽으로 오겠지. 제발 이해되니? 지금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라고. 그치? 근데 저 찾아야 되는 게 뭐지? 봐봐. 찾아야 되는 건 0,8이라는 요런 점이에요. 지금 0,8이라는 요런 점으로부터 지금 m까지 거리의 최소값이라고. 그럼 잘 생각해봐. p가 저쪽으로 멀어지면 되겠어? 저쪽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0,8로부터 거리는 점점 더 길어져요. 제발 이해되시죠? 멀어지면 안 되겠다는 거 느낌 오시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야지 제일 되겠냐고? 0,8로부터 제일 가까워져야 돼. 그러면 P를 지나는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 0,8로부터 일단 제일 가까워야 돼. 그래야지 M도 거기서 제일 가깝지. 제발 이해돼요? 그럼 어떤 순간이에요? 기울기 1이면서 이 무리함수에 접하는 순간일 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순간이 정답이냐. 이건 제가 설명하려고 그린 거고 다시 그림 그릴게요. 결국에 최소가 되는 순간은 이런 순간일 거예요. y는 x 플러스 이렇게 있고 이렇게 무리함수 있는데 이 P에서 기울기 일자리를 그었을 때 접하는 순간 이 순간에 오케이? 분명히 M의 가치는 이렇게 나타날 거고
맞아? 고직선으로부터 어디까지 거리가 0,8까지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될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되셨어?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요 직선의 방식도 찾죠? 요 직선을 찾으시면 y는 뭐 x 플러스 a라고 줄게요. 오케이? 얘랑 누구랑 접해야 되는 거? 2루트 x랑 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2루트 x는 x 플러스 a니까 제곱하시면 4x고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제곱 되는 거 오케이지? 맞아? 네. 넘어가시면 x제곱 더하기 2배 a-2x 더하기 a제곱은 0 그래서 짝꿍을 쓰시면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얘가 1 나와요. 오케이 말이 얘가 y는 x 플러스 1이야. 됐어? 그러면 요 직선은 얼마일까? x 플러스 1이고 x 플러스 2 가운데 x 플러스 2분 3이 했지 뭐 그치? 결론적으로 얘의 직선은 y는 x 플러스 2분 3일 거고 얘로부터 어디까지? 얘로부터 0,8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그게 정답이다. 되었어요? 그럼 얼마야? 루트 2분의 0,8이니까 8에서 2분의 3 빼면 2분의 13? 이렇게 되나? 됐어? 4분의 13 루트 2가 정답이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는 조금 특이한 문제죠? 특이한 문제인데 뭐냐면 자취를 두 번 생각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P도 움직이고 Q도 움직여요. 맞죠? 그리고 걔네들의 중점의 자취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죠? 근데 P도 움직이고 Q도 움직이면 중점의 자취를 생각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P를 내가 고정시켜 생각을 해본 거야. 고정시켜 봤더니 이 P를 지나면서 기울기 일자리 직선하고 얘랑 딱 거리가 같은 그 직선의 자취가 그려지거든. 오케이? 그러면 P가 저쪽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M의 자취도 점점 멀어진다. 직선이 그려지는 게. 오케이? 그럼 어쨌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0,8로부터 모여야 되니까 최소값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오는 게 제일 좋다고 M의 자취가. 맞아? 이쪽으로 오는 게 제일 이쪽으로 오는 순간 어디냐고 P에서 기울기가 딱 일자리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라는 얘기죠. 이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 이렇게 해서 접선 구하시고 얘 구하시고 거기서 약분을 빼고 이렇게 하는 거. 알겠지? 근데 이게 프린트를 보면 해설을 보면은 조금 다른 식으로 설명하고 있긴 해요. 얘가 좀 다른 설명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풀면은 조금 너무 복잡하고 저처럼 생각하는 게 더 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 문제를 어차피 외우는 식으로 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뒤에 거 할게요.